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지금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신진우 부장판사가 담당 재판장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신진우 부장판사의 재판부를 변경해달라,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설마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이재명 대표가 겁을 내는 이유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방북 대납 이걸 갖다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이 진술,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엊그제 이 민주당 주도로 열린 법사위 청문회에 나와서 이 검찰의 회유 압박 등으로 발언을 바꿨다, 말을 바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연어를 사줬니 짜장면을 사줬니 아무튼 회유 정황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선일보가 방금 전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찰이 아예 이재명 공소장에서 이화영의 이 진술을 뺐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겁날 겁니다. 아니, 나를 잡아넣는데 꼭 필요할 것 같은 이 이화영의 진술을 뺐다고? 몸서리칠 겁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어쨌거나 검찰이 이화영을 협박하고 회의해서 거짓 진술을 받아내고 이 진술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으려고 한다, 기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설이다, 창작이다, 검찰에 대해서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언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은 웃기지 마라, 지금 이화영이 진술 말이야, 이거 뭐 오락가락하고 이거 믿을 수도 없고, 또 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거 빼도 돼, 이거 빼도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황이 차고 넘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이거 완전히 헛수고 도로가 된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로 지난 6월 기소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으로의 방북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백 진술을 공소장에서 의도적으로 뺐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자, 이화영이 검찰의 회의와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진술, 이거 빼버렸다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넣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혐의는 이시 진술이 없어도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재명 대표 영장에는 이화영의 자백 진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 이재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당시 영장 담당 검사, 그 유명한 유창훈 부장판사는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이 판결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의 1심 판결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유죄가 나온다면 최소한 구속형의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 2년이 나올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못 나오게 됩니다. 자, 검찰 상당히 주도 면밀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2차 아시아 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직후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으로의 방북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내용인데, 이걸 아예 뺐다는 겁니다. 이거 빼고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시 구속영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이재명 대표는 2019년 7월 말경 제2회 국제대회 출장에서 복귀한 이화영으로부터 방북을 위해서는 통상 북에서 의전 비용을 요구한다. 그전에도 현대아산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방북 비용을 처리해준 예가 있다.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가 현재 대북 사업을 하고 있어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김성태에게 대납시킬 것임을 다시 한번 보고받고 그 진행을 지시하면서 이화영에게 잘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화영은 지난해 6월
검찰에서 이같이 진술했다가 이후 검찰의 회의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시 이화영의 자백 사실이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이화영의 아내는 변론을 주관하던 서민석 변호사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정에서 이화영 씨를 향해 정신 차리라고 난동을 부리게 됐습니다. 이건 상당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판사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방청석 거기서 고함을 지르고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 씨는 현직 민주당 경기도 의원이 이 씨의 새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후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그 직후 청구됐습니다. 이화영은 최근에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피해자들의 진술 세미나가 열렸고 이들이 여느 회를 먹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찰청 술판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말이 바뀝니다. 사실관계가 틀리다는 지적들이 나오자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화영의 1심 징역 9년 6개월을 때린 신진우 부장판사 이런 이화영의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들고 국회 청문회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이화영의 자백 진술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애당초 증거 검토 단계부터 이화영의 당시 진술을 배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한가름할 핵심 인물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 빼도 돼. 이재명 이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다가 이걸 뺐어? 지금 놀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혐의가 입증되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오랫동안 구치소에서 썩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온 정황이 무죄라면 뭘까? 유죄라면 이 건은 X로 보나 뭐로 보나 상당히 중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화영의 국회 증언쇼는 실패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